글로벌 증시가 하루 간격으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이 해외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코스피도 이틀 전에는 5%대 급락하다가 어제는 6.84% 급등을 했죠. 최근 들어서 너무 커져도 커진 이 증시의 변동폭을 고려하면 한국에서도 코스닥 3천 특혜와 같은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시각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문제 살펴보죠.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이 뉴욕 시장에 주목할 만한 움직임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까요? 네, 투자자 사이에 어제 숫자가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숫자 얘기를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274 플러스 338 이 수치가 뭔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 1951년에 재무부와 연준 간에 연대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전일에 그거에서 가민하게 반응한 부분은 한국 증시가 너무 가민했다. 그리고 과감하게 어제 아침에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급등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얘기했는데요. 사실 338분 저도 이게 아침에 경제 방송을 36년 해오고 있습니다는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급등락을 하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다 하는데 미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워시와 관련된 얘기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분 셧다운 때문에 핵심 지표 발표가 연기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탈 장세에서 매크로 사이드에 경제 지표가 없으니까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죠. 여기에 더 주목하는 양상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과거를 다 보여주니까 지금 실적에 과거 작년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보다도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가이던스에 더 주목되는데 자 그래서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옵니다. 근데 가이드는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도 나스닥 3대 지수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나스닥 지수가 더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AI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이던스가 더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빈단세 특파원께서도 얘기하셨다는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나스닥 지수들이 많이 떨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일중에 미국에서 자본을 공급했습니다. 셧다운의 명목이지만 자본을 공급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세계 자본주의는 돈너주의 반발에 의해서 국부보호, 내셔널 웨스 보호 움직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자본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각국들은 해외에서 수익과 관계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해외 투자 자금을 좀 이렇게 트럼프가 저를 이기주의를 가는데 왜 미국에 이렇게 넣느냐. 그래서 투자 수익과 관계없이 자본을 회수하는 국부 보호 움직임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글로벌에 가장 자금이 많이 있는 곳에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부 보호 움직임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자금이 가장 많이 빠지는 지역이 미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3대 지수에서 이 내용을 지적하는 시각이 오늘 뭐 지정학적 위험 이런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이라든가 이런 건 매일 지속되는 거니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 S&P 지수에서 미국 자본이 가장 많이 들어간 게 나스닥입니다. 근데 오늘 3대 지수 전부 떨어졌습니다. 근데 외국 자본들이 들어가지 않는 게 러셀 지수입니다. 러셀 지수는 상대적으로 올랐습니다. 이거 지적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자본의 자본 전쟁이 있을 때, 국부에 있을 때는 자본의 유출입에 따라서 자본의 국적성을 얘기하는데요. 미국에서 보면 자본의 국적성이 가장 잘 지키는 것이 사실상 중소 종목이 되는 러셀 시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유출입에 따라서 외국인의 자본 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미국의 국적 비중이 희석된 나스닥 지수가 자본이 많이 빠지는 과정에서 오늘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러셀 지수는 상대적으로 올랐습니다. 이 와중에 올랐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트럼프의 넌너주의에서 사실 각국들이 국민들이 요구해가지고 왜 트럼프에만 당해만 되느냐 우리 국부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미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저 트럼프의 성질에 의해서 동결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국부 보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주식은 주식과 달러, 그다음에 국채 시장도 마지막에 셧다운에 따라서 자본의 공급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진 거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트리플 약세 형상을 보인다. 그러면 이탈된 자금이 한국으로 올 때는 한국 증시가 오늘 좋은 거고 미국과 같이 동조화될 때는 우리 증시도 오늘 떨어진다 하는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제목에 천당과 지옥이 오가는 과정에서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이 측면을 제목으로 서피드랑 같이 뽑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속에 우리 증시 변동폭이 좀 주목할 만한데 이 변동성 확대 후 상황에 대비를 하려면 어떤 완충 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시각이 커지고 있죠. 네, 작년 4월에 1등으로 올라갔으니까 사실 주가 상승이 1등이지만 이렇게 변곡점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만큼 변동률도 1등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 케빈 월스 이후에 이틀간의 모습이긴 하지만 세계에서 변동성으로 보면 1등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전날에 5%, 6% 가깝게 떨어지다가 어제는 7% 가깝게 올라가면 이건 세계에서 변동성은 가장 큰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떻습니까? 이런 변동성이 되면 하나의 추세 전환이라든가 이런 전환을 예고한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한국 증시가 많이 올라간 만큼 이 변동성이 세계 1위인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2의 금값 일륜에서 물러드 골드러시 이거 얘가 오는 게 아니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야죠. 이게 완충장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완충장치를 펼쳐야죠. 지금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자막이 나오긴 했습니다는 사실 이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특별위원회는 잘 갔는데 아직 코스닥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법에 의해서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게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니까 이걸 상징적으로 코스닥 특별위원회, 삼천특별위원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에선 많은 것을 잘 지키는 거니까 정책의 신뢰도가 높으니까 그동안 뭐 코스피 5천 위원회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이 지키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면 코스닥 3천 이건 얘기만 하지 말고 3천 특별위원회를 마달려달라. 그리고 또 스프레드 차원에서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이것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떨어졌을 때 이것을 완충할 수 있는 것을 넓혀주면 코스피 상대폭을 이렇게 낙폭을 줄여주는 것을 줄여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외근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예 상징성 있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니까 상징성 있게 코스닥 3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달라. 이런 쪽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요구 사항이 나오고 있다. 아마 시청자분도 상당 부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습니다만 올 들어서는 이 중소기업, 비상장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경제가 불확실성일수록 지금은 이제 경제가 두 가지 차원이죠. 불확실성을 떠나서 하이퍼 언서튼티, 초불확성 시대다. 그리고 이제 종전의 이론과 관행이 통하지 않는 노멀 소사이티다. 근데 한 단계 해서 미래까지 예측이 어렵다. 뉴 앱노멀 소사이티거든요. 그러면 하이퍼 언서티의 뉴 앱노멀 소사이티는 경제 성장 기로에서 불균형 성장 기로와 균형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미래가 보이지 않고 과거 이론이 통하지 않고 지금처럼 위험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상당한 민감한 쪽으로 먼저 불균형 성장시켜야죠. 그러고 나서 펼치는 작업이 되죠. 예. 근데 이런 하이퍼 언서티티의 뉴 앱노멀 서티 모든 것이 같이 가지 않은 성장률을 됐을 때 이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정시 정책이 잘 됐다는 것은 왜 삼성전자라든가 SK라든가 현대차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겠습니까? 불균형을 확대시키죠. 그러나 지금처럼 뉴 앱노멀 서티의 하이퍼 언서티에서 상징적으로 끌어주고 펼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지금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대형 종목 같죠. 시청자 여러분 뭐 그것이 프랑스라든가 M7이라든가 그렇고 한국 증시에서는 삼성전자라든가 SK라든가 현대차 이렇게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거품 여부와 관계없이 고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종 전통적인 지표를 볼 때는 거품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PSR이든가 PPR이든가 PDR 같은 새로운 평가 지표를 보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많이 올라간 만큼 미래 수익에 대해서 기대가 약화되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올해는 미국 증시에서 보면 저런 부담 때문에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S&P 지수는 아마 보합세일 겁니다. 근데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7% 가깝게 올랐습니다. 오늘도 3대 지수가 전부 떨어지는 가운데 러셀 지수는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올랐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특히 증시와 관련된 정책 당국자가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 사다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상장 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근데 증시는 선행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하이퍼 언서티티가 뉴 앱너머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큰 것부터 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시에서는 저 수준의 성장 사다리 거꾸로 대기업부터 끌어주고 왜 이거 이재명 정부에서 모르겠습니까? 불균형 확대되는데. 근데 이 사회에서는 상징성이 큰 것이 끌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펼치자.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비상장기업.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올해 들어서 보면 나스닥이 많이 떨어지고 다우라든가 뭐 S&P는 시장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오히려 거꾸로 러셀 지수는 올라가는 거다. 우리도 지금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점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시도 증시지만 한나라의 경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중소기업, 비상장 기업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상태에서 뭐 금리를 내린다. 뭐 이창용 총재께서 금리를 내리겠습니까? 재정정책 팽창한다. 재정적자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기를 부양할 때 제3의 대책이 필요한 거죠. 지금 돈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돈은 있습니다. 근데 자, 돈을 쓰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경제 3년 등가 법칙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프라이즈 사이드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투자자들이 자금을 오면 중소기업 자금 조달합니다. 그럼 경기 활성화되겠죠. 우리나라의 기업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중소기업이 96%인가 97% 됩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사이드에선 중소기업의 투자 자금이 들어가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하고 그 다음에 경기 활성화. 더더구나 소상공인이라든가 대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처럼 양극화될 때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디맨드 사이드를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부의 효과가 되는데 자, 특정 종목에 올라가는 부의 효과보다 크게 나타날 겁니다. 부의 효과가 되고 결국 민간 소비가 돼서 경기 회복이 된다. 그런 측면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에서 우리나라의 총수 항목별 기여도에서 가장 큰 게 민간 소비입니다. 우리도 총수 항목별에 대해서 이제는 수출의 기여도가 낮고 민간 소비 사이도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양극화가 심해졌다. 구인철 부총리께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부동산 대책으로 들이대지 말고 이런 대책을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젠베리의 상대 소득 깔고 보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소득도 높고 절대 소비도 높습니다. 근데 소득 대비해서 소비하는 소비 성향은 낮지 않습니까? 평균 소비 성향이라든가. 예. 소득이 증가에 따라서 소비가 되는 marginal propensity consumption, 평균 소비는 낮습니다. 근데 밑에 사람들 보겠습니다. 밑에 사람들은 소득 대비 다 쓰죠. 그 다음에 인구도 많아지죠.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경기 회복일 때는 금리를 낮추기 어렵고 재정에서 국가 재정 주체에서 부도 때문에 사실 매크로 사이드 경기 회복이 되지 못하면 자, 이거는 뭐냐? 증시정책 측면에서 중소기업으로 펼치면 코스닥으로 펼치면 소비 증가 효과에서 경기 회복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불균형 차원에서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마뉴얼에서 펼쳐라. 이 중소기업과 그 다음에 비상장 기업이 이렇게 활성화되면 민간 소비도 올려서 지금의 금리 내리기 어렵고 그 다음에 재정 평창 문제가 있어서 크라우딩 아웃에서 경기 회복이 어려울 때는 이런 층으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지 않느냐. 제3적인 차원에서 지금 뭐냐 경기 대책으로서 코스닥이라든가 비상장 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와 같이 이제 빅테크 주도로 이 솔립 현상이 심화가 되면 소득이 양극화를 띨 수가 있는데 이 부분 해소를 위해서도 중소기업, 비상장 기업이 활성화되는 게 경제와 증시 측면에서는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겠군요. 네,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은 자산 소득을 양극화하는 게 그렇게 이렇게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평등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이걸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임금 소득 가지고 원래 공산당 이론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임금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임금 가지고 양극화를 해소한다 하면 마치 좌파로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동안 경제학사에서 보면 주류 경제학에서도 노동과 소득 가지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 보겠습니다. 소득의 양극화, 시청자 여러분, 대세입니다. 아무리 정책적 노선을 하더라도 대세입니다. 왜 그럴까? 가장 경제 효율성이 높은 쪽, 경제는 효율성인데요.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율성을 높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AI라든가 빅테크 주도, 이거 흐름 꺾이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무리 정책적으로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더라도 이거 받아들여야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실 AI라든가 로봇에 의해서 자,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겠다. 그건 대세인데 어떻게 막느냐? 노동시장의 대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인정하고 같이 노동과 화합해가는 이런 모습이 대통령께서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냐? AI라든가 빅테크 추세 누가 꺾겠습니까? 아무리 양극화가 심한다 하더라도. 근데 대세니까 양극화는 더 심해지죠. 왜냐? AI를 갖고 있는 사람, 오너들은 더 그냥 자기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그냥 초부위층으로 가는 거죠. 이거 됩니다. 그래서 각종 로렌스 게리슨이라든가 지니 게스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전부 지금 뭐냐? 한 세대에서 뛰어넘을 수 없는 소위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이렇게 개철해서 용나기가 참 힘들긴 세게 됐습니다. 뭐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이호성 뭐 하나은행 행장도 얘기합니다는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시중은행의 행장이 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그런 위치가 왔으니까 박수를 쳐주는 거죠. 이런 방송에서. 공영방송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부동산 때려잡아? 이런 것보다는 사실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왜냐? 양극화의 가장 부작용이 좋은 것이 임금소득이다. 그러면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우리나라의 고용에서 담당하는 게 약 80%가 넘습니다. 여기 키우면 임금소득 안정이 되죠. 근데 밑에 사람들은 컸단 말이십니까? 그러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완화시킬 수가 있죠. 근데 지금처럼 초부위층을 때려잡는다. 초부위층은 경제에서 보면 경제에서 효율성 중시할 때 가장 혜택자들 아닙니까? 또 효율성 중시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가장 앞서가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효율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을 때려잡아? 그럼 뭐냐? 그 사람을 통해서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면 경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의 창출이 많은 또 소득 양극화할 때 부작용이 가장 적은 임금의 안정을 통해서 양극화를 할 때는 지금 뭐냐?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을 육성시켜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잡는 것이 자, 한편으로 경제에서 가장 효율성이 주는 사람들의 경제 의욕을 꺾지 않고 그다음에 소득의 양극화 날로 심어가는데 이걸 줄일 수 있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차원에서는 자,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근데 지금 뭐냐? 이걸 육성시킬 때 정책보다는 금융 사이드가 하니까 증시를 끌어올려서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을 가는 것이 지금처럼 파이낸스가 리얼 섹터의 팔로리나 리딩 인더스트리일 때는 사실은 친증시 정책에서 친증시 정책, 친중소기업 증시 정책, 친비상장기업 증시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중소기업 정책, 비상장기업 정책 얘기하셨는데 또 하나 살펴보니 오히려 AI와 같은 현대의 이 빅테크 발전을 위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통령께서도 뭐 러데이트 운동 우려하지 말고 이제는 로봇이라든가 이런 게 대세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그걸 같이 가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공교에 또 그 얘기가 이제 이 얘기가 나온 이후에 이제 이렇게 나와서 공교에 또 이걸 연결시키는 시각이 있는데요. 다보스 포럼에서 올해 2030 일자리의 미래 이 현대판 로다스트 문제가 여기서 나왔다 해서 저희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이 네 가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져 나왔습니다. 요즘 하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슈퍼차지 프로그레스, 그 다음에 코파일럿 에코노미, 그리고 스테로이드 프로그레스, The Age of Displacement 해가지고 요 네 가지인데요. 요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대통령께서도 로열티 문제를 말씀드린 문제니까 회장님에 대해서 원본을 좀 이렇게 구해달라 그러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 원본을 제가 한국경제 미디어 대표인 하영춘 대표랑 같이 이걸 구했습니다.
요즘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본이 한 30페이지 되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필요하시면 우리 방송을 담당하는 서 PD가 아마 여러분한테 제가 제공하면서 대고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과 비상장을 육성시키는 것이 소위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이라든가 그래도 상대적 빈곤감이 체험한 상태에서 젠지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젠지 운동들 이걸 완충시키는 방법이다 하는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 얘기로 좀 집중을 해보면요. 지금 5월부터 다주택자 이 양도세 중과 얘기도 이제 유예 종료되니까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강남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여기서 떠난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근데 이게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증시를 활성화시키면 부동산에서 증시를 유입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한국의 재테크에서는 자, 증시 쪽으로 지금 많이 완화됐지만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해서 아직 재테크의 주사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인터마켓에 증시를 활성화시키면 이 증시 쪽에 기대가 높아서 부동산에 들어오느냐. 근데 고정관념은 아직도 부동산이 있거든요. 부동산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증시만 일반적으로 되면 주식에서 띄어온 자금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부동산을 간다. 이걸 좀 말해야 합니다. 오늘 왜 자막을 안 보여줍니까? 이거 민감일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책적으로 건의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선행적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한국은 아직도 부동산입니다. 이걸 애초에 부동산에서 증시될 때 주가를 끌어올릴 때 이 문제도 한번 말씀드릴 적이 있습니다. 요 선입견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를 띄우면 부동산에서 주식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주식의 투자 자금에서 번 것을 강남 부동산 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에 발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좀 말씀드리면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강남 아파트의 문제가 전국 부동산 대책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꼭 투기만 한 거 아니거든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일구기에서 한국에 홈스테이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허기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동산들 산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선행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투기꾼으로 몰아가서 벌칙성을 부과할 때는 자 어떠냐 하면 두 채를 갖고 있다. 어디 갈까? 똘똘한 집 한 채 더겠죠. 지방의 부동산을 팔아버리죠. 그럼 뭐냐? 전국 특정적인 문제인데 다주택자를 투기성에서 내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지방의 부동산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동산의 문제는 강남 지역 같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비상지역을 대서 트럼프가처럼 특별대책 이런 걸 해야지 부동산을 잡겠다고 이창용 총재가 금리를 동결 그러면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사람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뭐냐 이 다주택자 중과를 해가지고 점검은 지방 부동산이 더 어려워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 증시 정책, 현 정부의 증시 정책은 아주 옳습니다. 누누이 옳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증시에 들어간 자금은 증시에 오랫동안 머물두고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책을 꼭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 상승세는 뭐냐? 코스닥과 비상장을 활성화하여 증시에 들어온 자금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판 자금이 증시로 들어오면 세제책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가보죠. 이제 경제와 우리의 민주주의 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 비상장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맺으면 좋을까요? 네, 방송 시간이 상당히 늦게 시작했는데 오늘 정책적으로 건의할 사항이 많은데 이게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경제는 효율이 중대하는데 민주주의는 1인 1표지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한국에서 나타나는 거죠. 지방선거, 자 경제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지향하기 원래는 경제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을 예의죠. 그런데 지금 중산층이 무너져서 BOP, 바텀 오브 피라미드에서 밑에 사람이 많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성장하자면 효율성 중시해야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선거를 갈 때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중하위 계층들을 지향해야죠.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지 않습니까?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건 뭐 얘기할 게 많은데요. 이게 짧게 줄이겠습니다. 결국은 그 밑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믿을까?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육성시키면 소득의 양극화를 주면서 민주주의와 경제 간의 불일치 부분을 해소시킬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정부의 그 증시 정책은 좀 이론적으로 1차 정책에 잘 맞았으니까 2차 정책은 뭐냐? 세부적으로 들어오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불균형적으로 삼성전자라는 게 현재차 오르면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니까 나중에 증시가 결과적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완충장치 차원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을 접수해서 정책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잘해왔으니까 지금은 2차 정책, 특히 여당의 의원들께서는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셔서 이렇게 지금이 뭐가 시급한지, 개파 간에 뭐가 중요한지, 싸우는 게 중요한 건지, 당신들의 당권을 경쟁하는 게 중요한 건지, 모처럼 올렸던 문제를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입법 만능 주기 때문에 입법하는 사람들이 잘해줘야죠. 이래야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입법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싸우지 말고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좀 염두를 두서 정책의 제2, 제3의 정책을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